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한번 소개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프로게이머 김명훈과 함께하는 이제 주식 배우는 시간. 네. 주린이의 입장에서 저한테 그냥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제가 실제로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하는 과정들을 최대한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딱 왔는데 공교롭게 좀 시장이 오늘 촬영 날짜가 1월 27일이거든요. 2600을 지금 갔어요. 그래도 이럴 때도 살려주셔야죠. 시장이 지금 이런데 지금 배울 생각이 듭니까 근데? 아니 그래야 배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도 살아남는 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치. 뭐 마인드 한번 테스트. 시장이 이런데 뭐 기법이 먹히겠습니까? 이럴 때 딱 실력이 나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럴 때 다 같이 손실 볼 수 있는 장인데 여기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덜 보고 아니면 뭐 정말 잘하면 수익으로도 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좀 어때요?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 좀 잘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안 했거든요 매매를. 오늘 손실을 안 봐가지고 저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간 것 같네요. 시장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오늘 푹 잠을 잤다. 알고는 아니고 이게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딱 잤는데 어제 늦게까지 방송을 해서 늦잠을 잔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요. 배우고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해도 어차피 예수금만 까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라리 아껴서 나중에 좀 더 크게 하고 싶어가지고 배운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 네, 맞아요. 그러면은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을 좀 예시를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최근에요? 어떤 종목이었죠? 기억나는 거 뭐 아무거나. 잠시만요. 역시 이렇게 돌파 스케일 치시는 분들은 종목명을 다 잊어버려요. 맞죠. 뭐 오토엔이랑 K옥션이랑 이런 거. 상장주 최근에 이거 만약에 이번 주에 매매했으면 괜찮았겠네요. 수익 그래도 괜찮게 났겠는데. 아니던데요? 아니야. 계속 올랐는데? 아니 저는 이 파동을 잘 타거든요. 위에서 탔다가 아래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분봉을 보면은 어제 매매를 했다. 네. 어제는 되게 좋았는데 어제 언제 매매했어? 오전에 해서 오후에 했어요? 오전에요. 저는 한 10시 정도까지밖에 안 해가지고요. 오늘도 그래도 좀 오토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토에는 뭐 여기서 샀어도 아니면 여기 샀어도 수익 구간 다 좋네. 이런 구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아니면 이런 구간 맞나요? 네.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그때 이게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기준이 없어가지고요. 뭐 시가를 뚫을 때 산다거나 고가를 뚫을 때 산다거나 뭐 이거는 확실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딱 뭘 틀어놓고 뭘 보고 봐요? 호가창? 아니면 거래량 상위? 네, 거래량 상위. 호가창도 보고요. 거래량 상위랑 호가창 보면서 뜨는 거에서 호가창에서 매수세 몰리는 거 같으면은 약간 따라 사는. 그런 매매가 잘 먹힐 때가 있고 대부분 망가진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이번 달 1월달 그러니까 영상 올라갈 때는 2월달이겠지만 1월달만큼은 그래도 이렇게 매매했을 때는 성과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맞네? 나빴어요. 나빴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보통 하고 잘못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좀 폭포수 맞는 그쵸. 그런 식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좀 만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매매 스타일과는 굉장히 좀 상반된 다른 스타일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첫 시간이잖아. 뭐가 가장 좀 궁금해? 어떤 게? 도대체 뭘 보고 사는지 이런 것들? 뭘 보는지? 일단은 종목들이 만약에 매일같이 차트들을 보면서 그날 하루에 어떤 종목들이 강했고 어디에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었고 이런 것들을 안 할 거 아니야 지금? 해요. 해요? 상한가 간 종목들 따로 하고 재료별로 테마별로 해가지고 좀 묶어놓고. 근데 그날 거래량 상위 쏘는 것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정리를 해서 관심 종목 이렇게 놓고 그거는 제 나름대로의 그냥 정리고 그거는 그 관심 종목 보면은 1번은 뭐 상한가 종목들 해놓고 2번은 이제 테마별로 해놓는데 그거는 보통 안 보고 실시간으로 급등하는 그런 거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눌림목을 시작을 하려면 이렇게 매일같이 관심 종목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거래량이 잘 터져줬고 그냥 거래량만 터져주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 종목이 요런 날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이렇게 올랐으면은 딱 체크를 한 거. 이게 만약에 오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딱 보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거래 대금이 네네. 이제 1,800억 커졌고, 네네. 그다음에 상승률 괜찮고, 시가총액도 봤을 때 1,000억 이상, 네네. 1,000억 이하는 좀 장난질을 많이 쳐서 네. 최소한 2,000억대도 괜찮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무슨 재료로 올랐는지,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올랐는지 그런 거는 그냥 네이버에다가 종목 이름 검색해야 되고 종목 이름 띄고 특징주 네네. 이렇게 치면은 무슨 이유로 올랐는지 나오거든. 근데 이때도 뭐 올랐을 때 부품 공급 계약, 뭐 자율주행, 현대차랑 이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정도 재료라면은 충분히 연속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재료다. 아니다. 이 재료의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경험치가 좀 중요해. 경험치가 중요해서 처음에 배울 때 어려워하는 분들 중에 공통점이 종목 선정이거든. 같은 눌림목의 패턴을 공략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식의 긴가민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종목은 이렇게 눌림을 주면은 반등이 잘 나오잖아. 여기서도 뭐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고 이때는 한번 빠지고 다음에 여기서도 반등이 다 나와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3일선 매매, 뭐 11선 매매 이런 식으로 눌림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목 선정이 좋고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졌을 때 생각하는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지선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지지선에서 반등이 이제 잘 나온. 왜냐면은 핫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기술적 반등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런 구간들을 노리는 게 눌림목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네. 생각하면 돼. 첫 번째로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당연히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고, 그 종목 선정이 눌림목은 그날 바로 공략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왜냐면은 이렇게 관심 종목을 등록을 해놓고 네. 내가 원하는 지지선의 관점에서 그런 타점이 오길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당장 매매하려고 관심 종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만간 내일 또는 모레 내가 원하는 타점을 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딱 관심 종목에 정리를 해놓고 그런 타점들이 왔을 때 공략을 하는 게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딱 떨어졌을 때 사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있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냥 1차로 매수를 하고 공략하는 경우가 있고, 떨어진 걸 보고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뭔가 버티는 듯한 흐름이 나와줬을 때 그때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같은 눌림목에 대한 타점이어도 약간 스타일에 따라 달라서 빠질 때 그냥 걸어놓고 체결이 되면은 그냥 체결되게 냅두는 경우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식으로도 처음에 많이 했거든.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냥 떨어질 때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흐름을 좀 보면서 내가 원하는 식의 눌림목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추가 매수, 아니면 종가 때 더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1차적으로 매수가 됐는데 비중은 처음엔 크진 않겠지. 근데 됐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안 나와. 왜냐면 눌림목이라고 해갖고 뭐 항상 다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안 좋거나 종목에 대한 미스가 있었으면은 흘러내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오히려 거기에서는 그냥 약손절로 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그 외에도 이거는 오히려 더 빠지면 괜찮은 자리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버티거나 마지막에 또 추가 매수하거나, 거기에서 디테일이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고, 일단은 여기서 천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 돼서 매일같이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한다. 내가 매매를 할 때 뭐 5일선 매매를 할지 11선 매매를 할지 21선 매매를 할지 그런 것들을 관심 종목에 정리를 해서 보기 편안하게 이렇게 매일 정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타점으로 이제 넘어가야 가야 되잖아. 종목 선정은 경험과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한 거고, 눌림목 타점을 이제 잡아야 되는 다음 번째 스텝이 있는 거지. 그 스텝을 잡을 때 내가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지표가 있어. 지표가 뭐냐면은 주지표 3개. 주지표 3개가 뭐가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주지표요? 네, 차트에 주지표와 보조지표가 있어요. 주지표는 3개가 있습니다. 딱 그래요? 보이는 거 뭐가 있죠? 여기 딱 차트에 보이는 거. 차트에 보이는 거요? 네.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맞아요. 네. 이동평균선 주지표 하나. 거래대금? 거래대금. 차트 위에 있는 거요? 위아래 다. 뭐가 있죠? 이거 뭐죠? 요거? 캔들. 네. 캔들 주지표. 네. 캔들이 주지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네. 캔들, 요게 이렇게 캔들이 있고, 또 요거. 이동평균선. 그리고 요거 뭐죠? 거래량. 네. 끝. 아니, 뭐야. 끝이라고요? 주지표 3개. 이거만 보신다고요? 그쵸. 다 보는데, 이거는? 그래서 다 보는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 거니까. 뭐 다른 건 줄 알고 헤맸잖아요. 뭐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지선이나 디테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의 문제인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보는 거고 마치 이것보다 뭔가 대단한 네. 보조지표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맞아요. 뭔가 대단한 기법을 뭔가 만들려고 해. 이거 지금 카메라 꺼지면 갑자기 차작 해가지고 뭐 모르는 선이 딱 나온다든지 아유 이런 줄 알았거든요. 뭐 없어요? 와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네.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제 네. 앞으로 천천히 배워야 할 단계가 네. 남아있는 거지. 오히려 쉬워서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 네. 어려운 건 아닌데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게 적절히 다 보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이 신법 마인드를 계속 추스리면서 기계적으로 계속 매매를 한다면은 그게 바로 트레이딩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네. 이제는 앞으로 차츰차츰 네. 나갈 건데 이렇게 처음에 종목 선정 그 다음에 이렇게 주지표 3개를 이제 알았잖아. 네네. 이렇게 주지표를 알았으면은 이제 주지표를 왜 알아야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이게 어쨌든 중요하니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눌림목은 가장 기본이 네. 뭘 알아야 된다? 타점을 잡으려면? 네? 타점을 잡으려면 뭘 알아야 돼? 뭘 종목 선정 잘해야 돼. 종목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어디를 보고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눌림목? 그러니까 그게 네네네. 지지선. 지지선. 그쵸. 네, 알고 지지선. 있는데 그지? 네, 알고 있는데 지금 지지선. 당황해갖고 그런 거죠? 좀 뇌정지와가지고. 뇌정지. 뇌정지와가지고요. 오케이. 지지선. 내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나? 저항 지지. 그리고 저항선 지지선이 네네. 기본 차트에서 가장 모든 거의 기본인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주지표를 볼 때 이 지지 저항선에 대한 해석을 네.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어떻게? 지지 저항선에 대한 기본 개념이 네. 일단은 캔들에서도 나오고 네. 이동 평균선에서도 나와. 근데 이게 막 저는 진짜 이동평균선이 5일선, 11선, 21선 이런 게 아니고 3일선, 7일선, 8일선, 15일선 이렇게 다 보는 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래요? 그걸 변형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렇게 5, 10, 20, 60 요 정도만 딱 네. 세팅을 해서 보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지지 저항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네. 그래서 지지 저항선은 캔들에서 나오고 네. 이동 평균선에서는 나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지 저항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 거래량은 뭘까? 아까 거래량도 같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네, 봤어요. 저 거래량이 딱 터졌을 때 올라갔다가 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빠지면서 지지를 지지를 해주면 얘가 눌림목이다. 이런. 살짝 겉핥기식으로 봤네. 네. 네. 근데 일단은 이 거래량이 네. 왜 중요하냐면은 네. 같은 캔들이어도 네.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만약 요런 캔들이잖아. 네. 여기 요 부분에 이렇게 그쵸, 거래량이 그쵸. 터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마디로 이 캔들에서의 지지 저항대가 의미가 더 부여가 된 거지.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같은 캔들의 상승 양봉이어도 네. 거래량이 터진 양봉은 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거래량이 반대로 터진 음봉도 안 좋은 쪽으로 의미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거래량은 그 강도를 정해주는 거야. 만약에 좋은 의미의 캔들의 패턴이야. 근데 거래량이 터져주면 더 의미가 플러스 추가가 되는 거고 음봉이면 더 안 좋은 쪽으로 플러스가 추가가 되는 거지. 그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는 음봉은 어떻게 우린 해석을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잖아. 음봉 자체는 안 좋은 거. 근데 거래량이 없으면은 매물이 매물이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돌파하는 거를 노려봐도 되겠다. 얼추 맞았어. 근데 네네네. 의미를 우리는 해석하고 있었으니까 음봉은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음봉 캔들은 안 좋은 거, 거래량은 그 의미를 더 중첩시켜주는 거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은 더 안 좋은 거. 근데 음봉인데 거래량이 없다. 그럼 그 안 좋은 음봉의 의미를 희석시켜주는 거지. 거래량이 없으면은 그렇게 안 좋은 음봉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좋다. 음봉은 일단 좋지는 않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그 의미가 점점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다는 지금 의미가. 여기 DY 차트를 보면은 음봉에서 거래량이 떨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요때 비해서 네. 요때 하락했을 때 음봉이 굉장히 적잖아. 이럴 그러면은 때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희석되는 음봉. 그치. 그러면은 이것만 봤을 때 10%짜리 음봉이 나왔어. 네. 근데 만약에 거래량을 없이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야. 탈출해야죠. 그죠? 이것만 보면은 네. 이거 손절해야죠. 이거 종목 끝난 거 같은데. 끝났어요. 근데 거래량을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은 그렇게 겁먹을 음봉이 아닌데?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석이 돼서 오히려 네. 실제로 다음날 요거 음봉에 겁먹고 시초가부터 던져서 이렇게 좀 개파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요런 구간에서는 눌림목의 타점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이렇게 주지표만으로도 물론 재료까지 참고를 해야겠지만 네. 주지표만으로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해석을 해서 트레이딩을 참고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또 심리가 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은 패턴이어도 거래량이 얼마냐, 상승폭이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 또 같은 캔들의 패턴이어도 재료가 또 무엇이냐에 따라 또 달라져. 앞으로 할 게 많지. 복잡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는데 네. 재료의 해석은 조금 넘어가더라도 이런 패턴만 공부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본 말 그대로 기본 정석, 스타할 때도 정석이 있는 것처럼 네. 기본 정석에만 딱 잡혀 있으면은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응용으로 하든 말든 뭐 그런 선택의 영역이라서 그때부터는 되게 쉬워져. 그때부터는 사실상 차트는 딱 보면은 다 거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는 더 추가적인 디테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재료라던가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라던가 디테일에 대한 타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뭐 타점을 잡아야겠다, 아니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타점을 올려서 잡아야겠다, 뭐 이런 식의 디테일들은 일단 기본 이 정석 눌림목을 배우고 나서 그때는 차츰차츰 경험치를 쌓으면서 그걸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매번 다르잖아요. 차트는 비슷해도 재료가 다르고 그때그때 시장 상황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떨 때는 보수적으로 잡고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잡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시장 상황 또는 종목에 대해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타점은 똑같은데 그냥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냐 좀 더 싸게 잡냐 이 차이야. 그래서 마치 이거가 엄청난 큰 차이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최저점을 잡을 수는 없잖아. 그 부분에 살짝 디테일들을 그냥 보는 것 뿐이지 일단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를 해도 되냐 안 되느냐 요게 가장 더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요게 기법상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기 좋은 눌림목의 패턴이냐 아니냐. 일단 그거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시간이 일단 좀 많이 돼서 처음에 시작하기 앞서서 중요한 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까지 그래도 눌림목의 타점은 본격적으로 아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오늘 배운 거를 복습을 해보자면은 두 가지를 다뤘거든요. 네.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요? 주 지표는 세 가지가 있다.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다. 모든 걸까지는 모르겠고 네.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분히 알 수 있고 트레이딩을 다 할 수 있다. 네, 이거 보고 그리고 재료 같은 걸 보면서 종목 선정을 하는 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가총액은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도 최소 뭐 500억, 700억 이상, 보통 1000억 이상이 선호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기준봉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기준이죠. 그리고 주지표를 보통 보고 우리는 그걸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주지표에 대한 해석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현란한 구조지표 다 막 넣어놓고 보고 있으면 마치 산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막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니까 항상 이 주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뜨끔하네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어떤 눌림목의 패턴들이 있는지, 눌림목의 패턴들도 다양할 거 아니야? 5일선, 11선, 21선 등등등 다양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고 또 실패 사례도 있을 거라. 실패 사례. 이런 종목들은 피해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꿀팁이 될 수가 있겠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성공하다가 잘못된 종목에 한번 크게 대이면서 결국에 먹었던 거 다 뱉어내고 그러면 또 멘탈 나가서 나도 모르게 또 원칙 어기게 되고 갑자기 돌파에 막 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넘어가는 게 거의 정석 코스거든. 근데 거기에서 고리를 딱 끊으려면은 확실하게 피해야 되는 종목들도 우리는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다음 시간에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첫 시간 했는데 좀 맹신하게 돼요. 맹신이에요? 말하시는 게 계속 제 얘기 같아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에서 이제 주식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스타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